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일까요? 1번 옆집 화재로 가재도구 소실, 2번 벼락으로 가전제품 고장, 3번 한파로 수도관 파손, 이어서 침수, 4번 방화로 주택 전소. 정답은 3번입니다. 한파로 수도관이 파손되어 생긴 침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택화재보험은 화재, 벼락, 폭발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이웃집 화재나 제3자의 방화로 생긴 손해도 보상 대상입니다. 하지만 한파로 수도관이 얼어 터져 발생한 침수는 기본 담보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가 화재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1번 보험계약자가 사기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번 보험 목적물의 위험이 증가한 경우, 3번 피보험자가 고의로 화재를 일으킨 경우, 4번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즉시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정답은 2번 보험 목적물의 위험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사기 행위, 고의적 화재, 통지 의무 위반은 해지 사유가 되지만 단순히 위험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경주용 자동차, 2번 수상 스포츠용 기구, 3번 항공기, 4번 선박. 정답은 1번 경주용 자동차는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 의무 제도는 일반적으로 운송이나 운항을 하는 교통수단이 반드시 최소한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상 스포츠용 기구, 항공기, 선박은 모두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주용 자동차는 공도, 즉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나 훈련 등 특수한 용도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중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엇일까요? 1번 어린이집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배상 책임, 2번 어린이집 종사자가 근무 중 입은 상해, 3번 어린이집 시설 내의 사고로 학부모가 입은 상해, 4번 어린이집 화재 폭발로 인한 손해. 정답은 2번 어린이집 종사자가 근무 중 입은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합니다. 아이들이나 학부모 같은 제3자가 시설 하자로 다쳤을 경우 배상 책임 담보에서 보상하고 화재 폭발이나 시설 손해도 보장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나 직원이 근무 중에 입은 상해는 보상하지 않고 이 부분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다음 중 장기 손해보험의 해약 환급금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 해약 환급금 지급, 2번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 해약 환급금 지급, 3번 금리 연동형은 만기 환급금이 변동 가능, 4번 손해 발생 후 해지된 경우 해약 환급금 미지급. 정답은 4번 손해 발생 후 해지된 경우에도 해약 환급금은 지급됩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그때까지 적립된 해약 환급금은 돌려줍니다.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되거나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거나 손해가 난 뒤에 해지하더라도 해약 환급금은 지급됩니다. 단, 손해가 난 뒤에 해지하면 그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 연동형은 금리 변화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계약 부활 시에도 고지 의무가 있다. 2번. 2회차 이후 보험료 미납 시 납입 최고 기간은 3일이다. 3번. 보험 기간은 25년 이하로만 가능하다. 4번.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2년이다. 정답은 1번. 계약을 부활할 때에도 고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보험료 미납 시 납입 최고 기간은 14일 이상이고 장기 손해보험 기간은 최대 15년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장기 손해보험 계약 철회 및 해지 관련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철회 접수 3영업일 내 보험료 환급. 2번. 미납 해지 후 2년 이내 부활 가능. 3번. 통신 판매 계약은 14일 내 철회 가능. 4번. 철회 당시 보험사고가 있어도 철회 가능. 정답은 1번. 청약 철회 접수 시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환급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 해지된 경우에는 3년 안에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또 통신 판매로 가입한 계약은 30일 안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철회할 때 이미 보험사고가 일어났다면 철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위험률 차손익의 의미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예정 해약률과 실제 해약률 간의 차이. 2번. 예정이율과 투자 수익률 간의 차이. 3번. 예정 위험률과 실제 손해율 간의 차이. 4번. 예정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 간의 차이. 정답은 3번. 위험률 차손익이란 예상했던 위험률과 실제 손해율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사고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면 보험사는 이익을 얻게 되고 반대로 사고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위험률 차손익은 보험사의 실제 손해율 관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험료 산출 3요소 차손익 문제. 위험률 차손익, 2차손익, 사업비 차손익,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위험률 차손익은 예정 위험률과 실제 손해율의 차이입니다. 사고가 적으면 이익, 많으면 손해가 됩니다. 2차 손익은 예정 이율과 실제 운용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이익, 낮으면 손해가 됩니다. 사업비 차손익은 예정 사업비와 실제 사업비의 차이입니다. 지출이 적으면 이익, 많으면 손해입니다. 즉, 위험률 차손익은 사고율 차이, 2차 손익은 금리 차이, 사업비 차손익은 비용 차이입니다. 연금저축 세제 혜택을 위한 최소 조건은 무엇일까요? 1번. 납입 기간 3년, 그리고 5년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2번. 납입 기간 9년, 그리고 3년 이후에 일시금으로 수령. 3번. 납입 기간 5년, 그리고 5년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4번. 납입 기간 5년, 그리고 3년 이후에 일시금으로 수령. 정답은 3번. 연금저축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은 사라지고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 가입 후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율은 얼마일까요? 1번 80세 이전 3% 지방소득세 제외. 2번 70세 이전 3% 지방소득세 제외. 3번 80세 이후 3% 지방소득세 제외. 4번 70세 이후 5% 지방소득세 제외.
정답은 3번. 연금저축의 소득세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70세 이전에 받으면 5%, 70세부터 80세 이전까지는 4%,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3%로 가장 낮아집니다. 즉, 나이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기억하기 좋은 방법으로는 75, 84, 8 플러스 3으로 외우면 쉽습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계약 형태는 무엇일까요? 1번 보험계약 또는 예적금 2번 보험계약만 가능 3번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4번 신탁계약만 가능 정답은 3번. 퇴직연금 자산운용은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방식만 허용됩니다. 퇴직연금은 법에서 정해진 방식으로만 운용할 수 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는 신탁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 성립 조건은 무엇일까요? 1번.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 성립. 2번. 보험료만 내면 계약 성립. 3번. 보험료 전액 수령해야 성립. 4번. 보험료 받고 승낙 전 사고 발생 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보상. 정답은 4번. 보험료 수령이 곧 승낙은 아니지만 승낙 전 사고도 일정 조건에서는 보장됩니다. 보험계약은 단순히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승낙 전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이미 보험료를 납입했고 보험사가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피보험자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와 동일하다. 2번. 기명 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자녀의 차는 다른 자동차가 아니다. 3번. 운전 중 생긴 대인, 대물, 자기 신체 사고를 보상한다. 4번. 다른 자동차 보험 한도 초과 시 초과 금액도 보상한다. 정답은 1번. 무보험 자동차 상해담보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릅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는 가해자 보장을 위한 약관입니다. 승용자동차 구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승차 인원 6인 이하만 승용자동차이다. 2번. 승용자동차는 승차 정원 기준으로 구분한다. 3번. 소형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이상이다. 4번. 중형 승용차는 배기량 1600cc 초과해서 2000cc 이하이다. 정답은 4번. 승용자동차는 10인승 이하 차량을 말하고 배기량 기준으로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눕니다. 소형은 1600cc 이하, 중형은 1600cc 초과해서 2000cc 이하, 대형은 2000cc 초과입니다. 대인 사고 시 부상 등급별 건당 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부상 1급은 건당 3점. 2번. 부상 2급은 건당 2점. 3번. 부상 3급은 건당 1점. 4번. 사망사고는 건당 4점. 정답은 4번. 대인 사망사고와 부상사고 1급은 모두 4점으로 처리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사고 점수는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사고와 부상 1급은 가장 심해서 4점, 부상 2급은 3점, 부상 3급은 2점, 부상 4급 이하부터는 모두 1점이 부과됩니다. 사망 1급은 4점, 2급은 3점, 3급은 2점, 4급 이하는 1점, 점수가 줄어든다. 4, 1, 2, 3, 4.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과실 책임주의. 2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 3번.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법. 4번.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피해자 본인. 정답은 3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됩니다. 이 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합니다. 즉, 운행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 등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행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는 자동차의 운행자입니다. 모집자 실명제와 상품 설명제에 대하여 틀린 설명은 무엇일까요? 1번. 설명서는 계약자 한부, 설계사 한부 보관. 2번. 설명서에는 모집 종사자, 소속, 성명, 기재. 3번. 모집 실명제 위반 시 1천만 원 과태료. 4번. 동일 조건 갱신 계약은 설명 의무 없음. 정답은 1번. 상품 설명서는 보험계약자 한부, 보험회사 한부 보관합니다. 그리고 모집 종사자는 소속과 이름을 반드시 상품 설명서에 기재해야 하고 모집자 실명제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보험과 동일 조건의 갱신 계약은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업법 위반 시 벌칙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2번. 위탁계약서 미교부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3번. 설계사 등록 변경 신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4번.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답은 2번. 위탁계약서 미교부 시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로 전과가 남는 중대한 제재입니다. 모집종사자 위탁계약서 미교부나 보험설계사 등록 변경 미신고 같은 단순한 절차 위반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특별이익 제공이나 장애인 가입 거부 등 중대한 위법 행위는 각 법령으로 벌금과 징역까지 처벌됩니다.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기존과 비슷한 새로운 계약으로 청약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1번. 승환계약. 2번. 부당계약. 3번. 작성계약. 4번. 무효계약. 정답은 1번. 승환계약은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비슷한 계약으로 갈아타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작성계약은 보험자가 작성한 약관 조건으로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거의 매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작성계약의 중요한 포인트는 약관이 불명확하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것, 즉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입니다. 무효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목적의 계약, 보험 이익이 없는 계약, 동의 없는 타인 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당계약은 부당한 모집행위,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부당계약 예시로는 허위, 과장, 강요, 중복계약, 고지의무 위반 방치 등이 있습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